철강 상공정은 어느 나라에서든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특히 인도와 같이 정치, 사회적으로 각종 요구들이 분출하고 있고 대규모 산업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요, 유력한 현지 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런 면에서 JSW의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됐던 뉴스를 하나 전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인도의 JSW 그룹과 인도에서 제철소 합작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뜨거웠는데요. 철강 이외에도 그룹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합작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또 철강 이외에 또 어떤 사업에 대해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임정성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임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포스코 그룹이 인도 상공정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왜 이 시점에서, 그리고 왜 다른 그 어디도 아닌 인도인가 궁금해집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포스코는 20년 전부터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 시장에서 상공정 투자를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대규모 제철소를 투자할 만한 사업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도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요. 네. 그동안 잠재력에만 그쳤던 인도가 본격적으로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있어서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포스코의 상공정 투자를 유인하는 인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인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골디락스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지경학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요. 모디 총리의 3선 성공으로 2047년 선진국 인도, 힌디어로는 빅싯 바라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성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경제 성장률인데요. 최근 IMF 전망에 따르면 24년에 금년이죠. 중국은 4.8%, 우리나라는 2.5%, 세계 평균으로는 3.2% 성장 전망에 비해서 인도 경제는 무려 7.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서 본다면 7%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도를 우리가 코끼리의 나라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코끼리가 달리기 시작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듭니다. 막 달리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인도 경제는 그동안 슬로우 앤 스테디, 즉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중국과 달리 인도 경제는 수출 중심이 아닌 내수 중심의 경제 체제인데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코끼리가 탄력을 받아서 달리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14억 5천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겠죠. 네.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올라섰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더욱 중요한 점은 고령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달리 인도는 평균 연령이 28세로 매우 젊은 국가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도시화율이 35% 수준으로 중국의 65%에 비해 아직 매우 낮은데요.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발현될 노동력과 소비력,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말씀해 주신 이 거대한 인구, 그리고 낮은 도시화율, 이런 것들이 철강 수요 성장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도의 철강 수요는 어느 정도 규모이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도의 철강 수요 규모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고요. 1억 3천만 톤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2.4배나 되는 소비량이죠. 글로벌 분석 기관인 WSD라고 있는데요. 월드 스틸 다이나믹스고요. 이 기관에서 인도의 철강 소비량을 2030년 1억 9천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앞으로 전 세계에서 1억 톤 이상 철강 수요가 증가할 시장은 인도가 유일하고요.
매년 1천만 톤 이상 수요가 증가해서 2050년에 4억 톤대의 거대 시장이 형성되는 시장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철강 수요를 인도 안에서 모두 생산하고 공급할 수가 있나? 이것도 궁금해지고요. 인도가 철강 생산에 필요한 여러 자원, 그러면 철광석, 석탄 같은 자원을 또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인도는 인구도 엄청나지만요. 영토도 크고 넓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33배나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철강 생산 원료인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죠. 네. 철광석 생산량은 세계에서 호주와 브라질에 이어서 3위입니다. 다만 철광석을 환원시키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코크스탄이 부족해서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탈탄소화를 위해 코크스탄 대신에 그린 수소를 사용하는 시기가 오면 약점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인도는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을 활용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철강제를 대부분 자급해올 정도로 철강 산업이 발전해 왔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국영기업들 중심으로 철강을 생산했지만요. 네. 최근 들어서는 JSW라든가 타타스틸과 같은 민간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특히 JSW의 경우는 20년 전에는 생산 능력이 500만 톤도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700만 톤으로 인도 1위 철강사가 되었죠. 최근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 덤핑 때문에 포스코를 포함한 많은 철강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생각이 나는데요. 인도에서 이렇게 철강 생산 능력을 늘리면 글로벌 공급 과잉이 더 심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인도의 철강 투자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점은 정부 주도의 고성장 정책 후유증으로 엄청난 과잉 능력을 초래한 중국과는 다른 모습이죠. 특히 인도 재벌 기업들은 돈이 되는 사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즉 공급 과잉으로 시황이 좋지 않으면 계획된 투자를 지연시키거나 취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연한 시장 적응 능력 때문에 인도 철강 시장은 오래전부터 공급 부족과 공급 과잉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수급 상태를 보여왔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막연히 알던 것보다 인도가 참 거대한 시장이고 대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포스코는 이미 인도 철강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을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해외 사업은 수출 판매부터 시작해서 현재 생산 단계로 발전하고요. 생산의 경우도 최종 제품 단계의 다운스트림, 즉 하공정 분야부터 시작해서 점차 상공정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포스코 마하라슈트라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3년 기준으로 인도 자동차 강판 도금제 시장에서는 2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무방향성 전기 강판 시장에서는 3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하공정 사업의 경험과 고급제 시장에서의 고객 확보는 앞으로 상공정 사업의 빠른 안착과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엿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는 타타나 릴라이언스 그룹이 가장 크고 유명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와 같은 일반인에게는 JSW 그룹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검색을 좀 해봤더니 JSW와 포스코가 특별한 인연이 있더라고요. JSW는 오랫동안 기술과 판매 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해온 관계고요. 포스코 마하라슈트라에 현재 열연 소재를 공급하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2022년에 포스코가 흰남노 태풍 영향을 받았을 때요. 열연 공장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는 모터 드라이브라는 핵심 장치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네. 설비 공급사에서 JSW용으로 제작하고 있던 것을 사잔 진다 JSW 회장의 배려로 포스코에 먼저 납품이 되어서 포항제철소가 조기에 재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경험도 있죠. 참 고맙네요. 네. 이렇게 선의를 또 베푸니까 좋은 사업 파트너로 다시 맺어지는 이런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JSW 그룹은 어떤 회사인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JSW 그룹은 인도의 포스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잔 진달 회장에 따르면요. 포스코는 JSW의 꿈이었고 성장 모델이었습니다. JSW는 선대 회장부터요. 산업의 쌀인 철강제 생산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창업
정신이 강한데요. 또한 최고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높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통해 지속 성장하고자 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환원하는 기업 문화도 포스코와 유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인 MG모터 인디아의 지분 35%를 인수해서 자동차 산업에 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이 MG모터 인디아는 현재 인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2%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도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전기차 분야에서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그룹과 JSW 그룹 간의 이런 유사한 사업 구조나 또 성장 방향으로 인해서 조금 협력 시너지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철강이나 2차 전지 소재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철강 상공정은 어느 나라에서든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특히 인도와 같이 정치, 사회적으로 각종 요구들이 분출하고 있고 대규모 산업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요, 유력한 현지 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런 면에서 JSW의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가 전기차 시장 전망이 양호한 인도에서 JSW 그룹과 함께 음극재라든가 양극재와 같은 배터리 소재를 생산한다면 MG모터에 우선 공급할 수 있겠고요. EU향 수출 기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JSW 그룹은 발전 사업도 급성장시켜 왔는데요. 6년 전에 260MW 화력 발전소에서 시작해서 현재 발전 용량이 7,500MW, 즉 7.5GW에 달하고 있습니다. JSW 그룹은 2030년까지 이 발전 용량을 20GW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수력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비중이 무려 80%나 됩니다. 이는 인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부응해서 사업을 확대시켜온 결과인데요. 이러한 점은 장기적으로 인도에서 철강 생산 탈탄소화에 유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그룹의 인도 상공정 투자 진출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커다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채워주면서 함께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게 되고 또 응원도 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임정성 연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소식을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